2020년 1월 셋째 주 돈 되는 주간 전략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뉴시스라는 언론 매체에서 배포한 그런 주간 증시 전망 가지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지난 한 주 주식시장은 미중 무역 합의 서명을 앞두고 기대감이 유입되며 상승하기도 했으나 합의 내용이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서명 이후 차익 매물이 일부 출회되기도 했다. 요거는 뭐 저희가 저번 주에 시장을 대응을 하면서 다 겪었던 부분이고, 자, 일단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삼성전자는 6만 원대에 안착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신고가를 세웠죠. 예, 지난 금요일날 62,000원이라는 신고가를 세우고 시작하자마자 저 가격을 만들고 밀렸어요. 보시면은 이날이겠죠? 이날이죠, 이날. 이날 신고가를 만들고 바로 시장이 밀리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 그때 활용됐던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요런 차트를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대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6만 원, 6만 원이라는 이 선을 지금 지지를 했다라는 것이 약간 고무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자, 이 지점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요번 주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같은 반도체 대형주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0만 원 선을 돌파를 했었어요. 자, 장중에 10만 원을 돌파를 했었지만 마지막 금요일 날은 삼성전자와 함께 밀렸는데 삼성전자는 6만 원을 지지, SK 하이닉스는 10만 원을 지지를 하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좀 살펴봐야지 될 것 같고, 자,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무역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1년 이상 지속된 리스크가 일단락됐다는 건 긍정적이나 양국 간 갈등이 재점화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요인이라면서 해당 이슈가 가라앉으면서 시장의 관심은 1월 FOMC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모 증권사 연구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있죠. 이제 페이지 1이 끝나는 거고 페이지 2가 있고 페이지 3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는 중국이 섣불리 이제 회담을 뭔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나 미국 측에서는 빨리 2차 회담을 다시 하자 이렇게 닥달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대인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1차에서는 양보한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2차도 괜히 섣부르게 했다가는 미국에 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좀 천천히 하자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빨리 하자라는 그런 지금 약간 의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춘절이 있죠. 중국의 춘절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설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절 24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의 춘절을 맞이하면서 중국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한알령 해제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 이유에서다. 자, 바이두 지도에서 예상한 춘절 기간 해외여행지 상위 3개국은 태국, 일본, 한국 순이라는 점도 춘절 기간 중국 관광객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요인이다. 자, 중일이 사실 굉장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계가 안 좋았는데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일본을 더 많이 간다는 거, 한국보다. 왜 그럴까요? 네, 그 전에 이제
그 사드 이슈 때문에 일본을 많이 갔는데 이게 이제 뒤바뀌어야겠죠, 당연히. 이게 이제 뒤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언제가 될지를 우리는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때가 되면 아마 이런 중국 관련주들, 뭐 여행주가 됐던 뭐 화장품주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더 지금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 되어 있는 주가를 만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휴장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데이이기 때문에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에 있는 외국인들도 거래가 살짝 조금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좀 줄어들고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들면은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현재까지는 좀 계속해서 매수세를 지켜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좀 꺾이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수급을 좀 볼게요. 오늘은 수급을 좀 보면은 지금 외국인이 엄청나게 지금 사들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코스피인데 외국인이 지금 연속 얼마만큼 지금 사고 있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사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건 누적이죠. 누적인데 지금 1월부터 보시죠. 1월 것만 보면은 외국인이 점점 누적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지금 약간 한계 탄력성이 좀 둔화되는 좀 모습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코스피를 엄청나게 사들였다. 즉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사들였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에 맞춰서 개인도 좀 어느 정도 좀 사서 누적 수는 좀 맞춰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기관 쪽에서 이제 매도가 출회가 되었는데, 이 금융 투자예요. 이 기관에 지금 3조 7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누적, 그 중에 3조 2천억이 금투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금투는 제가 작년 주간 브리핑이나 혹은 저희 채팅방에서 말씀드렸듯이 배당 차익 전략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배당 전에 현물을 사놓고 그 이후에는 물량 추례를 해서 다시 제자리를 맞춰놓는 그런 작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초가 되면은 이 금융 투자는 대부분은 거의 뭐 7, 80% 확률로는 무조건 매도세가 나옵니다. 그 물량을 다 털어낼 때까지. 자, 그러면 돌려볼까요? 만약에 12월 한 달간 이 금융투자에서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12월 26일이 이제 납회일이었죠. 이때까지 딱 금융투자가 샀던 게 3조 2천억 원치였어요. 신기하죠? 3조 2천억 원치 딱 샀는데 지금 올해 보면 3조 2천억치 딱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곡간을 다 채웠다가 곡간을 다 비운 상태죠. 그러면 결국은 다시 곡간을 채우게 되어 있어요. 금투 같은 경우는 채웠다 뺐다 채웠다 뺐다를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 금융 투자가 언제부터 매수로 스위칭이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에 맞춰서 이제 외국인이 물량을 이렇게 던지는지 혹은 개인이 이렇게 던지는지를 우리가 봐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이 던진다 라고 하면은 지수가 빠질 가능성이 있고, 개인이 던지면 개인 물량을 금투가 받는 거고, 외국인은 계속해서 만약에 외국인도 매수를 하고 금투도 매수를 하게 되면은 지수는 더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형주로 쏠리게 돼요. 이런 패턴 그리고 이런 성향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 상승 종목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르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보통 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이나 금융투자가 굉장히 삼성전자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 보는 것도 좀 오늘은 알려드렸고, 이번 주에 있을 이슈들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9조 원대의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누가 품을까? 두 군데의 후보지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전부터 진짜 이것도 길고 길게 이제 의견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돌했던 그런 이슈인데 이번 주 21일에 국민투표를 합니다. 주민투표를 하죠. 국민투표가 아니라 주민투표를 하게 돼서 최종 선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대구국제공항이 어디로 이제 이전을 할 건지를 투표를 하게 되고 이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2026년에 개항 예정이고요. 뭐 이용객이 지금 490만 정도 예정이 된다고 하고 이 두 가지 후보지 중에 탈락지에는 그래도 어떻게 뭐 8천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을 보면은 주민투표에 앞서서 지난 16일과 17일 이번 주였죠. 열린 사전투표에서는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군위 52.06%, 의성 64.96%로 집계됐다. 약간 의성 쪽이 좀 더 많이 투표를 하셨네요. 그리고 이는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 42.05%, 37.74%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약간 이 기사 쓰신 분이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쓰신 것 같긴 한데 이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보다 지금 이 공항 이전 투표율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그만큼 주민들 이해가 첨예하게 걸렸다는 것을 방증한다. 라고 좀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지역이 이제 후보지인데 군위군과 의성군에서 이제 인구수를 감안하면 의성을 끼고 있는 공동 후보지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 의성과 군위군 사이에 있는 이 우보라는 곳이 군위의 우보라는 곳이 있고 의성과 군위 사이에 여기에 있는 경계에 있는 이 비안 소보 뭐 여기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그런 지금 의견이 있네요.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현재 대구 K2 공군기지와 민간공항이 함께 사용 중인 대구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9조 원에 달하는 대역사다. 자, 기존의 대구공항은 여기 위치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가 민간공항뿐만 아니라 공군기지, 그래서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결국은 같이 이동을 하는 거죠. 여기로 가느냐 여기로 가느냐. 그런데 여기가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이니까 그 전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이 이슈는 예전부터 좀 굉장히 주식 시장에서는 굉장히 재료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종목들을 좀 보면 제일 강한 게 아마 보강산업일 겁니다. 네. 보강산업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뭐 작년 여름부터 계속 올랐고 올해 초부터 들어서는 이제 기대감이 있겠죠. 그러면서 각도가 살짝 변하면서 올랐는데 지난 금요일은 급락을 좀 했네요. 9.46%, 9.14%가 빠져 있는 상태인데 글쎄요. 좀 월요일날 좀 상황을 보고 더 빠진다면, 만약에 21선까지 더 빠진다면은 한번 잡아서 작게나마 좀 수익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홈센터 홀딩스라는 종목. 이 종목도 뭐 패턴이 비슷하죠. 올라가는 게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종목 역시 지난 금요일은 3.38%가 빠져 있네요. 하지만 눌림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한 1,400원, 1,430원 정도까지 오면은 눌림목에서 좀 잡아볼 수는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이전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뭐 건자재라던가 이런 건설 관련 자재들, 특히나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멘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대구공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도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토지 보상을 해야지 돼요. 그런 이슈 때문에 뭐 이런 근처에 뭐 공장에 있는 그런 회사들도 가끔은 엮어서 같이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 종목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의성 군위군이 조금 더 이제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빠르게 찾아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춘제죠. 춘제 대이동 엄청나죠.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춘제 기간이 엄청나게 긴데 이 그전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발생을 해서 조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인간 대 인간으로는 전염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하지만 그게 이제 확실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귀성이나 혹은 이제 고향길에 오르는 이 중국인들 안에서도 뭔가 인간 대 인간으로 전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도 뭐 가장 큰 종목 우리나라에서는 뭐 파루로 잡고 있는데 파루가 일단은 가장 크게 지금 시세는 보이고 있어요. 예, 뭐 지금 순식간에 지금 1월 달에만 대략 지금 뭐 50%가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 뭐 관련해서 뭐 제일바이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뭐 중앙 백신도 있을 수가 있고요. 중앙 백신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좀 적네요. 올라간 모습이.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이죠. 네, 오늘 방송 오늘 아마 오후 4시경에 돌아가신 걸로 보이는데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향년 99세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롯데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만약에 중국과 사이가 좋아지려면은 결국은 사이가 좋아진다면 결국은 롯데가 이제까지 주구장창 힘들었잖아요. 롯데라는 기업이 사드 이슈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부러진 기업인데 자, 이 어두운 부분에서 이제부터 밝아지는지를 보고 싶어요, 저는. 근데 그게 이제 호텔 롯데 상장이라는 모멘텀이 무조건 그게 이제 가장 클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뭔가 이쪽에 좀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슈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지금은 또 잠잠한 신동주 형이 이제 신동빈에게 또 태클을 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혹은 뭐 신격호 회장의 동생분들은 아직 있는데 그분들이 또 태클을 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롯데지주 쪽 롯데지주의 구주보다는 일단은 우선주 네, 우선주는 뭔가 지금 이걸 얘기 안 하고 있었다는 듯이 물론 신격호 회장이 작년 말부터는 좀 병원을 굉장히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셨죠. 그걸 가지고 얘네들이 점을 쳤던 건지 모르겠지만 우선주가 지금 네, 지금 미리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 이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눌려 있을 때는 사 놓고 기다렸다가 좀 슈팅 나오면은 팔 수 있는 그런 좀 타이밍은 충분히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이번 주에 있을 세 가지 이슈 좀 살펴봤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도 설날이 있어서 이제 금요일이 휴장이 되고, 월, 화, 수, 목 4일만 영업이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일 동안 또 잘 진행하셔서 또 큰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